자, 그런데 대통령실 반응도 이례적입니다. 사직 수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돌아가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굉장히 공개적인 비판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또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모든 인사 절차는 사직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인사혁신처를 통해 사직서가 오고 대통령 제거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문자로, 전화로 그만하겠다라고 한 거 무효다. 사직서 내라. 사표 제출 계획이 있느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다. 청와대 계시잖아요. 네. 다 전원 사직서를 원래 제출해야 사표가 수리됩니까? 아닌 적도 많았던 것 같은데. 왜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죠. 그러니까 다 사표 부위원장도 사표 내야 돼요? 그럼요. 이렇게 뭐 서류상으로 내거나 아니면 전자문서를 통해서 해당 부처를 거쳐갖고 와야지 되는 게 맞죠. 저는 사직서를 냈느니 안 냈느니 뭐 용산에서 다소 좀 뭐랄까 투박하게 대응을 했던 것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사의가 있잖아요, 여러 차례. 네. 근데 뭐 들은 바 없다. 그래도 제가 안 해준다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왜 짐을 자꾸 용산에 던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굉장히 곤란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뭐 당무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한다고 하고 당 대표를 뭐 대통령이 그럼 임명하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왜 자꾸 대통령을 당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나경원 전 대표가 좀 빨리 결단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 상황으로 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를 가기 위한 별의 순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 그런데 전당대회 대표를 나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내가 오롯이 해서 판단하면 되지. 지금 현재 어떤 모양이냐면 사의를 표명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대통령이 대표 나가라고 인정해 준 거다. 아, 오히려? 아니면 사의를 표현했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 거부하면 대통령이 막아서 안 나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독하게 결단을 해서 결론을 내주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1년 차 된 대통령실에 대한 그 당의 중진의 모습이지. 저는 자꾸 공을 대통령한테 넘기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옳은 건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진짜 속마음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삼창을 할 정도라면 저는 저런 부담이 실제적으로 있더라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의 고독한 결단이라고 외부적으로 말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답답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정치 베테랑이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 현실이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윤핵관들이 나서서 집단 린치를 하는데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빠이빠이 해버리면 못하죠. 중대한 시험대에 유승민 전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도 서 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국회의원 공천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서지현 전 부대는 어떻게 봐요? 제가 사실 박정환 대변인이 계시지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마음은 제가 더 잘 알아요. 대구가 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제가 살았던 것이고 80% 제 가족 지인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왜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치 활동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저보고 민주당을 싫어하면서 계속 사실은 뭐 이렇게 민주당의 불만을 얘기하면서 끝에는 그래도 너는 민주당을 배신하지 말고 민주당에서 끝까지 정치해라 응원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아, 그럼요. 그건 본인의 정치 성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라기보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특히 대구 분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배신 의리에 대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배신자 프레임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원내대표 때 연설 때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라는 말을 해서 비판을 먼저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 나경원 이제 당대표 고민하시는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윤 대통령, 특히 이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나경원 이제 의원을 공격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결이 다르다. 그러나 유나 연대죠. 유승민과 나경원 연대가 결합하게 되면 사실 좀 그렇지만 저도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일을 정말 잘하냐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너무 훌륭하게 잘한다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도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장연대 공개적으로 이제 윤석열 윤심을 업은 김기현 후보도 18%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72%는 이런 형태의 당대표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경원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심 없는 대표는 뭐 위험인지 기회인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택 하나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당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윤석열의 성공이라는 것도 예. 거기에 반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당당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야당이지만 같이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의 예. 당당한 당대표를 원하기 때문에 요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당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분석 흥미롭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와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들어보시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승패를 알 수 없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컨벤션 효과 때문에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에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한 가지 변수가 좀 있어야 뭐 단일화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출마가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어떤 반응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는 우리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경제와 자부심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 잘하도록 도와야 된다.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구성해야 이게 손발이 척척 맞아서 돌아간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잘 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